우리 아들이 밤에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당신 뱃속 아이가 누구 건지 궁금해하더라도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결혼식 1시간 뒤 시아버지 앞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밤에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당신 뱃속 아이가 누구 건지 궁금해하더라도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5년만 버티면 70억 전액 탕감입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오늘 퇴원했다. 마이너스 아빠. 저는 서명했습니다. 그날 27살 한지민은 자신의 인생을 70억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식 내내 저를 누나라고 부르며 웃던 그 남자가 첫날 밤이 되자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계약서 읽어보셨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전 10시 학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지민 씨, 아버지가 우리 학원 계좌까지 보증 서주셨더라고요. 어제 압류 통지 왔어요. 오늘로 정리해 주세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짐을 쌌습니다. 7년 동안 모았던 교재들,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병원 복도. 아버지는 링거를 맞으며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보호자분, 입원비 석 달째 밀렸어요. 내일까지 안 내시면 퇴원 조치됩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고 12만 원. 병원비는 680만 원. 병실 밖 벤치에 앉아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지민 씨 맞으시죠? 대한건설 강민호 회장입니다.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저택서재. 강 회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님, 아버지 빚 70억입니다. 건설 현장 8군데 보증을 잘못 써셨더군요. 제 막내 아들과 결혼하시면 전액 탕감해 드립니다. 아버지 평생 병원비까지. 아드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30살인데 정신연령이 좀 어립니다. 하지만 착한 아이예요. 문이 열리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 하지만 표정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배고파요. 민우야, 내 예비 신부님이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우예요. 누나 예쁘다. 이틀 드릴 테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 전화. 지민아, 미안하다. 병원비 때문에. 목소리가 힘없으셨습니다. 다음 날 저녁 병원에서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또 전화. 지민 씨, 결정하셨습니까? 1시간 내로 답 안 주시면 제안 철회합니다. 아버지가 기침을 하셨습니다. 가래 끓는 소리. 링거 바늘 꽂힌 손등. 하겠습니다. 이틀 후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작은 예식장. 하객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누나, 오늘 정말 예뻐요. 민우는 신랑 예복을 입고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저택서재. 테이블 위에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계약서 3조. 우리 아들이 밤에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당신 뱃속 아이가 누구 건지 궁금해하더라도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강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5년, 딱 5년만 버티시면 됩니다. 그럼 70억 전액 탕감에 아버지 평생 병원비까지. 지금 당장 아버지 병원비 680만 원부터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가지 더. 임신은 6개월 이내에 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네. 후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민우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 당신이 해야죠. 저는 서명했습니다.
그날 한지민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첫날 밤, 너무 큰 방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낯설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밤에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뱃속 아이가 누구 건지 11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 그런데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낮에 봤던 순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낮고 진중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계약서 읽어보셨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3조 기억하시죠? 제가 밤에 이상한 말을 해도 절대 밖에 알리면 안 됩니다. 민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왜 그런 조항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곧 알게 될 겁니다. 민우의 눈빛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마치 제 안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날카롭던 눈빛이 사라지고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 됐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누나, 저 무서운 꿈 꿨어요. 목소리도 다시 밝고 떨렸습니다. 방금 전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요? 어두운 곳에서 혼자 있는 꿈. 무서웠어요. 누나 옆에 있어도 돼요? 저는 민우를 침대 옆 소파에 앉혔습니다. 민우는 무릎을 안고 작아졌습니다. 정말 겁에 질린 아이 같았습니다. 누나, 제가 이상하죠? 저도 알아요. 제가 남들과 다르다는 거.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나는 착해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짓말? 맞았습니다. 방금 괜찮다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뒤돌아봤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제가 낮에 하는 말과 밤에 하는 말, 둘 다 진짜예요. 그 말을 남기고 민우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낮에는 순진한 아이, 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 둘 다 진짜예요. 무슨 뜻일까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우의 두 가지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창 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민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누나,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밝고 경쾌한 목소리. 어젯밤 그 날카로운 눈빛은 전혀 없었습니다. 햇살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제 방에 왔었다고. 제가요? 정말요? 기억 안 나요.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 가끔 그래요. 자면서 돌아다닌대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정말로 두 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3조. 밤에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절대 밖에 알리지 마세요.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대체 이 집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일주일째. 이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아침 8시. 민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누나, 같이 아침 먹어요. 밝고 순진한 목소리.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그 사실을 아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식탁에서 강 회장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6개월 안에 임신하셔야 합니다. 그게 계약이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우는 옆에서 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누나 밥 더 먹어요. 건강해야 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말 모르는 걸까요? 결혼. 그날 오후, 민우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저는 궁금해서 다가갔습니다. 종이 위에는 복잡한 선들이 있었습니다. 건물 같기도 하고 설계도 같기도 했습니다. 민우 씨, 이게 뭐예요? 몰라요. 그냥 그리고 싶어서요. 저는 그림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들, 각도들, 정밀한 선들. 마치 전문가가 그린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집사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이 그림을 재빨리 치웠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런 걸 그리시면 회장님께서 화내십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혼난 아이처럼.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집사님은 왜 저렇게 긴장하는 걸까요? 밤이 됐습니다. 11시. 예상한 대로 민우가 제 방에 왔습니다. 낮에 제 그림 보셨죠? 날카로운 목소리.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기억 못한다면서요? 낮에 저는 기억 못해요. 하지만 밤에 전 모든 걸 기억합니다. 민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죠? 제가 누군지,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곧 알게 될 겁니다. 민우가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집에는 비밀이 많습니다. 그 비밀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민우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낮에 그린 그 정밀한 그림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답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결혼 2주째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낯선 집, 낯선 사람들, 낯선 생활. 어느 날 오후 민우가 정원에서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장미였습니다. 손에 흙이 묻어 있었는데도 민우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민우 씨는 꽃을 좋아해요? 네, 꽃은 예뻐요. 그리고 거짓말 안 해요. 이상한 대답이었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하는데 제가 가끔 거짓말한다고. 민우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슬펐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아침에 회장님이 물어봤잖아요. 여기 생활이 괜찮냐고. 누나 괜찮다고 했잖아요. 맞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제 표정을 본다고 했습니다. 표정은 슬픈데 목소리는 밝으면 거짓말이라고. 저는 민우를 다시 봤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바보일까요? 아니면 누구보다 똑똑한 걸까요? 그날 저녁,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민우가 요즘 밝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제 덕분이라고. 3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라고. 3년? 3년 전에 무슨 일이?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우 씨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고.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알아서 좋을 거 없습니다. 회장님은 나가셨습니다.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걸까요? 밤이 됐습니다.
민우가 제 방에 왔습니다. 언제나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낮에 자기가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표정으로 거짓말을 안다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낮에 저는 순수해요. 그래서 더 잘 보이나 봐요. 사람들의 진짜 마음. 민우가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민우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저는 3년 전에 모든 걸 잃었어요. 제 능력도, 제 기억도, 제 미래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으로 민우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낮에 자신은 행복하다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신은 어때요? 낮에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밤에 저처럼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행복할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가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곧 누군가 찾아올 거예요. 제 과거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당신도 선택해야 할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3년 전. 그리고 곧 찾아올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혼 3주째. 그날은 회장님이 외출하신 날이었습니다. 오후 4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집사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찾았습니다. 손님이 도련님을 찾는다고. 거실로 내려가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완벽한 정장 차림. 날카로운 눈매. 오랜만이네요, 민우 씨.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우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정수아예요. 기억 안 나죠? 당연하겠지만. 수아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자신이 민우의 옛 약혼녀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약혼녀? 민우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당신은 3년 전 그날 이후로 나를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수아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3년 전 대한빌딩 붕괴 사건. 그때 설계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강민우. 당시 한국 최고의 천재 건축가였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민우가 건축가? 천재? 수아는 말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졌고 민우가 그 책임을 혼자 짊어졌다고. 그 충격으로 지금처럼 됐다고. 회장님은 숨기고 싶어 하지만 제가 알 권리가 있다고. 민우가 갑자기 그림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아가 그림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우가 설계하던 마지막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하중 계산이 틀렸어. 29층 응력 집중. 이 부분이 문제였어. 갑자기 민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낮고 진지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흐려졌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아가 저를 봤습니다. 부인, 조심하세요. 회장님은 이 모든 걸 숨기려고 하실 거예요. 민우 씨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으시니까. 왜 아버지가 아들이 나아지는 걸 원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직접 알아보세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민우 씨의 병은 병이 아니에요. 도피예요. 수아가 떠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문 기사들, 사진들.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민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대한빌딩 붕괴, 설계 책임자 강민우 그 옆에 서 있는 수아의 사진. 둘은 정말 연인 같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민우가 제 방에 왔습니다. 수아를 만났군요. 날카로운 목소리. 밤의 민우였습니다. 당신, 정말 건축가였어요? 민우가 창밖을 봤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건 과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죽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 곧 알게 될 거예요. 모든 진실을.
다음 날 수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카페에서 만나요. 부인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에서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파일. 3년 전 사건의 전말이에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무너진 건물, 구조대, 피해자들. 민우가 설계한 대한빌딩. 완공 6개월 만에 붕괴했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정말 민우 씨 잘못이었나요? 수아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복잡해요. 민우 씨 설계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자재가 바뀌었죠. 회장님 회사가 맡은 공사였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회장님이 부실 시공을?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민우 씨는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혼자 짊어졌죠.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싸우자고 말렸어요. 하지만 민우 씨는 아버지를 지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된 거예요? 해리성 정체감 장애.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그를 두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민우가 떠올랐습니다. 꽃을 심으며 웃던 모습, 밤에 슬픈 눈으로 저를 보던 모습. 부인, 전 민우 씨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회장님이 저를 떠나보냈죠.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수아가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증거예요. 당시 부실 시공의 증거.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민우 씨는 무죄가 되고 회장님은 감옥에 가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럼 아버지 빚은? 회장님이 감옥 가면 계약은 무효죠. 정확했습니다. 70억은 끝이었습니다. 부인한테 선택권을 드릴게요. 민우 씨를 구할 건가요? 아버지를 구할 건가요? 이틀 드릴게요. 수아가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저는 카페에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 무너진 건물 사진, 그리고 민우의 사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악화되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울었습니다. 남편을 구하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면 남편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호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돌아온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집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오후에 몰래 약국에 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화장실에서 결과를 봤습니다. 2줄, 양성.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임신, 계약서 조건 중 하나. 하지만 지금은 이 상황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내일 오후 3시까지 연락 없으면 언론에 넘긴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테스트기를 봤습니다. 뱃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민우의 아이. 그때 회장님이 서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요즘 어디 다녀오냐고. 혹시 수아를 만났냐고. 저는 놀랐습니다. 회장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수아가 뭘 보여줬는지도. 그 서류가 언론에 나가면 우리 회사는 끝이에요. 민우도 끝이고 당신 아버지도 끝이죠. 진실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진실? 내가 자재를 바꾼 건 맞아요. 하지만 민우 설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둘 다 잘못이에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민우가 아버지를 지키려고 책임을 졌다고. 그런 아들을 배신할 수 없다고. 민우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그때의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 차라리 모르는 게 행복하다고. 민우는 내 아들이에요. 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어떤 건지 모르냐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아한테 연락해요. 서류 넘기지 말라고. 그럼 당신 아버지 평생 병원비 내가 책임질게요. 회장님이 나가셨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손으로 배를 쓸어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민우가 제 방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이 수아를 만난 거 알아요. 무슨 선택을 하든 괜찮아요. 어차피 전 이미 끝난 사람이니까. 민우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을 구하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면 남편은 평생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50분, 저는 수아 앞에 섰습니다. 네. 언론에 넘기세요. 진실을 밝히세요. 수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약은? 저는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이 아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실을 아는 아빠 밑에서 자라야 한다고. 거짓 속에서 평생 사는 아빠가 아니라 민우 씨가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그게 진짜 치유의 시작이잖아요. 저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를 사랑하시잖냐고. 진짜 민우 씨를. 그럼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언론에 넘기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셨습니다. 그래,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군요. 회장님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사실, 난 당신을 시험한 거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년 전 사고 이후 의사들이 다 말했다고. 민우는 스스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하지만 무서웠다고. 그래서 저를 데려온 거라고. 진짜 민우를 사랑할 사람. 돈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할 사람. 당신 아버지 빚, 내가 이미 다 갚았어요. 일주일 전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계약? 그건 당신을 시험하기 위한 거였어요. 당신이 진짜 엄마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통과했다고. 돈보다 진실을, 안전보다 치유를. 이제 민우를 부탁해요. 밤 11시, 민우가 제 방에 왔습니다. 수아가 서류를 넘겼다고 들었다고. 왜 그랬냐고. 당신이 진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픔까지 포함해서. 그게 진짜 삶이니까. 민우가 울었습니다. 무섭다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게 혼자 아니에요. 이제 저랑 이 아이랑 같이 해요. 저는 민우의 손을 제 배에 올렸습니다. 우리 아빠 되는 거라고. 아이. 네. 당신 아이. 민우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일주일 후 기사가 났습니다. 강민우 건축가 복귀 준비. 과거 사건 재조사. 민우는 여전히 낮에는 조금 어눌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면을 보며 미소 짓고 꽃 이름을 기억하고 제 이름을 더 자주 불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진짜니까. 봄이 왔습니다. 정원에 장미가 피었습니다.
민우가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꽃은 거짓말 안 해요. 당신도 그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